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변 미분 연산자 델 서브아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변 기저의 편미분을 이용해서 크리스토펠 심볼을 정의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이 공식이 바로 공변 미분 연산자의 출생지입니다. 먼저 벡터를 이와 같이 씁니다. 서메이션은 첨자를 바꿔도 되기 때문에 J로도 쓰고요. K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벡터 V에 대해서 스칼라 V를요, 이와 같이 영문자 V를 쓰지 않고 네모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변 기저를 벡터로 나타낼 때도 네모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기저 벡터를 편미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일반적인 벡터를 편미분합니다. 그래서 벡터 V를 이타 i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요,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미분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미분은 콤마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네모의 아래쪽에 콤마로 쓰고요. 첨자 i를 붙입니다. 뒷부분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이 크리스토펠 심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ij가 아래 첨자고요. k가 서메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j는 엇갈려서 같은 문자이므로 서메이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로 바꾸는데요. k로 바꾸겠습니다. k가 1, 2, 3으로 서메이션 되죠.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g 서브 k가 있기 때문에요.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묶어서 우리는 공변미분이라고 합니다. 벡터 V의 기저가 공변이므로 반변 성분을 코베이런트 미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반변 기저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벡터 V를 미분하는데요. 반변 기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것을 미분하고요. 뒤에 것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미분은 이와 같이 콤마 i로 나타내고요. 반변 기저의 편미분에 해당하는 크리스토펠 심볼에는요. 음의 부호가 붙고요. 첨자는 아래 첨자 i, j는 위 첨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 첨자 k와 위 첨자 k가 서메이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j 첨자를요. k로 바꿉니다. 그리고 반변 기저를 묶어냅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와 같이 공변 성분의 공변 미분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반변 성분의 공변 미분이고요. 오른쪽은 공변 성분의 공변 미분입니다. 이와 같이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첨자가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공변 미분과 비교되는 것이 편미분이기 때문에요.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에 대한 편미분을 같이 썼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크리스토펠 심볼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와 같이 반변 기저에 대한 공변 미분을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모에 있는 물리량을요. 기저 벡터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네모를 이와 같이 g 벡터로 바꿔서 쓰고요. 이것을 정리합니다. 반변 기저의 편미분은 이미 구했죠. 위에서 구한 식과 동일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0이 됩니다. 미분값이 0이 되므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오른쪽에서도 공변 물리량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저 벡터를 대입을 했습니다. 네모는 g 벡터가 되니까요. 이와 같이 고쳐 쓰고요. g 서브 k, i는요.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대입을 하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두 개의 항이 동일하므로 이것도 0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반변 기저의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는 0이 되고요.
공변 기저의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도 0이 됩니다. 아래쪽에 개념 카드는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에 대한 데피니션이고요. 위쪽에 있는 새로운 개념 카드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에 적용한 예가 됩니다.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네요. 이와 같이 공변 미분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공변 미분이 어떤 뜻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공변 기저의 편미분에 대한 크리스토펠 표현이고요. 공변 미분이 제로라는 것은 금방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변 미분에 대한 정의이고요. 공변 기저에 대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를요,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콤마 i는 이와 같이 편미분으로 다시 썼고요. 이것을 살펴보면요, 두 개씩은 동일합니다. 등호의 왼쪽으로 옮긴 것과 이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뒷부분은요, j 에 대한 서메이션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공변 미분이 있고요, 여기에 편미분이 있습니다. 공변 미분이라고 해서 색다른 미분인 줄 알았더니 원래 존재하고 있는 편미분에 뭔가 덤을 붙였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R세타 좌표기에서요, 이 세타 벡터를 편미분하면 이와 같은 것을 미분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R 벡터가 됩니다. 미분한 결과가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왼쪽으로 옮기면요, 제로가 됩니다. 변화하는 양을 흡수해서 0이 된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MA는 F라는 뉴턴의 제2법칙에서요, F 벡터를 흡수해서 쓰면요, 제로가 돼서 마치 평형을 이룬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변 기저의 공변 미분이 0이 된다는 것을요, 직선과 이와 같은 헬릭스 주위를 도는 운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요, 미분을 하면 0이 됩니다. 공변 기저라는 것은요, 좌표계를 나타내는 곡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것의 미분이라는 것은요, 접선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죠. 만약에 미분이 0이라면요, 접선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즉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변 기저가 계속 방향이 바뀌는데도 공변 미분이 0이 된다는 뜻은요, 곡선이 휘는 것을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핸들을 똑바로 잡을 때 우리는 자동차가 직선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곡률이 바뀌면요, 분명히 커 보이지만 핸들을 틀고 잠을 자더라도 차선을 이탈하지 않겠죠. 곡선이 휘는 것을 핸들이 틀어놓은 것이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핸들을 움직이지 않고 직선을 운동하는 것과 핸들을 비틀고 움직이지 않고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의 높이는 미터로 재거나 킬로미터로 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좌표계와는 무관한 물리량을 물리적 불변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무게도 마찬가지죠. 물리적 불변량의 공변 미분은 편미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벡터는 물리적인 불변량입니다. 시속으로 나타내나 초속으로 나타내나 고속버스의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불변량이죠. 그래서 편미분과 공변미분은 같습니다. 물리적인 불변량은 항상 공변성분과 반변성분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동전의 윗면과 앞면을 같이 가지죠.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떼내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의 윗면과 앞면을 분리해서 미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미분과 공변미분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편미분과 공변미분이 왜 다른가를 설명했습니다.
실수의 세계에서 곱하기 연산을 로그에 의해서 더하기 연산으로 바꿨고요. 미분 연산을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곱하기로 바꿨습니다. 실수의 곱하기와 대응되는 것이 벡터에서는 도트 연산입니다. 실제로 벡터 연산을요, 그림으로 그릴 때는요, 수직선을 그리는 연산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트 연산을 이용해서 수직이 되는 관계를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를 이용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면요, 도트 연산자가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의 출생의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의 세계에서 라플라스 변환이 중요한 것만큼 텐서의 세계에서는요, 공변 미분이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텐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인데요. 이것의 미분을 항상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텐서의 모든 연산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변 미분만 가지면요, 앞으로 배우는 많은 연산자를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의 정의 자체가요,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의 미분이 0이 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라면요, 미리미리 판을 다 짜 놓은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